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질문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이 재밌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다 수학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수학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수학이 재밌어질까요? 제가 이 댓글을 봤는데 이게 학생인데 몇 학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학년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4학년이에요. 이렇게요. 4학년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일 리는 없잖아요. 초등학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걸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학 하면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그냥 뭐 적당한 게 뭔지, 그중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요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이제 답을 줬냐면 제일 재미없는 건 의외였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거는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제일 재미없대요. 엄마는 다들 이 단원이 제일 쉬워한다고 그러는데 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답을 줬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인 것도 의외였습니다. 중간인 게 최상이나 최고 수준 3, 4단계 문제가 중간이래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어려워서 중간이래요. 그럼 최고 재밌는 건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수학 구하기가 제일 재밌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고 나서 뭐야 이거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상 이제 이 학생한테도 보라고 할 거예요.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재미없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단원을 좀 힘들어하는 것뿐인 거죠. 네, 그건 이제 해결 방법을 나름 이제 뒤에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볼게요. 자, 아까 앞에서 이 학생이 제일 재밌어 한다는 게 어떤 수 구하기 문제라고 그랬죠. 그게 이런 문제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그 수학 전국 기준 수학 실력 파악하기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이제 보세요. 네, 거기에도 넣었던 문제인데 이제 어떤 세 자리 수에서 그러니까 어떤 수인지 안 알려줘요. 그냥 어떤 수가 있대요. 네, 그 세 자리 수에서 329를 빼야 하는데 실수로 329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서 더했더니 847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뭐 이런 문제라든지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또 어떤 수예요. 어떤 수를 몰라요. 뭔 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이거 큰 수에 나오는 문제네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200만씩 5번 띄어서 세웠더니 그 수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씩 띄어서 셀 경우 그 수의 6배가 되려면 몇 번 띄어서 세야 하나요? 네, 이게 어떤 수예요? 근데 보통 어떤 수를 묻는 문제는 쉬운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쪽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심화 쪽. 네, 네. 응용이나 응용위, 그다음에 심화 이쪽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푸는 걸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푸는 문제 해결의 재미도 느끼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도 잘하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 어림하기 이런 것들도 잘하는 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수 방금 보여드린 그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인 어떤 수 구하는 문제를 어렵지만 재미있어 한다 이것과 그다음에 최상위 3, 4단계 문제를 푸는 거, 네, 풀고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엄청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렵지만 재미있다 이런 아이의 반응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5학년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4학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4학년 초반인데 5학년 다각형의 넓이 구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건 선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고난이도의 생각하는 문제를 좋아하는 싫어하지 않는 아이란 얘기인 거고 전국 기준 3%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봐지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학생은 현재 다각형의 넓이 단원이 좀 약할 뿐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화 시켜버린 거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다각형의 넓이 단원을 열심히 또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열심히의 출발점은 뭐겠습니까? 네, 기본부터입니다. 네, 기본부터. 그래서 다각형 넓이 구하는 뭔가 직사각형 넓이 공식, 삼각형 넓이 공식들 있죠. 넓이 구하는 공식. 그냥 암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해보고요. 네, 요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5, 3, 5, 3, 15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됐냐면 5cm라는 거는 1cm 5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cm라는 거는 1cm가 3개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넓이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요 1cm, 1cm짜리 요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5cm라는 얘기는 1cm짜리 5개 있고 그게 3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개짜리가 3번 있는 거니까 5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공식이 나온 거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외우지 말고 아까 앞에서 넓이 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요 가로 1, 세로 1cm짜리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못 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높이 있죠. 높이 부분을 이렇게 연장하고 그다음에 밑변 부분을 이렇게 위로 쭉 연장시켜서 만나면 이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포함되죠. 그거의 무조건 절반이에요. 네, 이 바로 확인되잖아요. 지금 구하려는 넓이는 요 삼각형이죠. 요만큼이죠. 근데 이 삼각형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절반이죠. 정확히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가 되는 건데 이때 가로가 밑변이고 세로가 높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고 마지막으로 자 다각형의 넓이 중에 그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게 있어요. 사다리꼴 넓이도 또 얘기합니다. 가로 1, 세로 1cm짜리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느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개 들어가죠. 이제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수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사다리꼴 똑같은 사다리꼴을 위아래 뒤집어서 옆에 붙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요 사선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수직으로 직각되게 이렇게 딱 잘라요. 잘라서 이쪽에 딱 끼워 넣으면은 여기 잘라갖고 여기 딱 끼워 넣으면 다 들어가요. 다. 그 어떤 모양의 사다리꼴이든 간에 이 방법을 쓰면은 결국은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삼각형도 직사각형을 만들어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유도해냈죠.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가로가 사다리꼴 기준으로 봤을 때 윗변, 그다음에 아랫변이죠. 그 두 개 더한 거죠. 그다음에 세로는 높이고. 네, 그래서 이제 윗변하고 아랫변 더한 거에 높이를 곱하면은 이 전체 넓이가 나오죠. 근데 이 전체 넓이가 사다리꼴 두 개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각 다각형별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 과정, 네,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하면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각형 넓이 구하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응용 단계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합동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두 장 겹쳐놓은 것이다. 겹쳐진 부분이 정사각형일 때 겹쳐놓은 도형 전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얘랑 저기 합동이래요. 합동. 그럼 얘가 13이면 얘도 13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6이면 얘도 6이겠죠. 그럼 얘가 13이면은 얘가 10이니까 얘는 3이겠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겠죠. 지금 구하라는 건 이 넓이 다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넓이 다는 얘 넓이에서 얘 넓이 더한 다음에 지금 이게 두 번 더해졌잖아요. 요거 한 번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요게 이제 전국 기준 응용 수준의 문제거든요. 요거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런 거예요. 다음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평행사변형이 겹쳐져 있습니다. 사다리꼴 기역 니은 미음 리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자, 요 평행사변형과 이 평행사변형이 겹쳐져 있대요. 네. 그 다음에 근데 같대요. 두 평행사변형이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삼각형 기준으로 해서 이걸 줬잖아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 밑변에 해당하는 거. 자, 다 준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질문을 한 학생의 그 문제 해결력 수준이라면 이 정도 응용 수준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많이 풀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위 S라든지 그 다음에 최상위 쪽으로 요 다각형의 넓이 부분을 차근차근 또 풀어보고요. 그러면은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학이 재미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이 재밌어질까요? 라는 질문은 많은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실력이 중급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다르죠. 중이나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 아이하고는 다르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영상은 저한테 질문을 준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요 특정 단원만 지금 약간 네, 좀 과정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니까 자신감 가지고 네,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갖고 요 단원만 좀 더 해보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부모님 이 영상 혹시 보셨다면은 제가 진행하는 강의 중에 이 수학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올려준 질문, 어떻게 하면 수학이 재미있어질까요?에 대해서는 이 학생의 맞춤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에 아이가 있다면은 네, 적용해서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